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로운 전기차, 우리가 이전에 전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쉐보레 볼트 EUV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이죠, 볼트 EV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볼트의 EUV 시승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전기차가 막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어떤 전기차가 나에게 맞는 전기차인지,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쉐보레 볼트 EUV는 꽤 매력적인 전기차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뭐 쉐보레 돈을 받았냐? 그거 아닙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가격이잖아요. 요즘에 전기차들이 이제 많이 출시가 되면서 저렴한 모델들도 뭐 나오고, 비싼 모델들도 뭐 나오고, 고가의 보조금 못 받는 차들도 막 나오는데, 쉐보레 볼트 EUV는 일단 가격부터가 대박이에요. 볼트 EUV는 단 한 가지 트림, 프리미어 4,490만원, 단 한 가지 트림밖에 없습니다. 야, 그러면은 뭐 선택의 폭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 이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옵션들이 다 적용이 됐어요. 뭐 17인치 알로이 휠, LED 헤드램프, 뭐 에어백이 무려 10개 들어가고, D컷 스티어링 휠과 천연 가죽 시트, 8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10.25인치 터치 스크린, 앰비언트 라이트, 크롬 도어 핸들 등 기본적인 내장재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편의 기능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풀오토 에어컨, 앞좌석에 3단 열선과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운전석에 8방향으로 전동 시트도 들어갑니다. ECU 룸밀러, 뒷좌석 6대4 폴딩 시트, 뒷좌석 암레스트 등 기본적인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옵션은 딱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밸류 플러스라 그래가지고 150만원짜리 옵션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후방 디스플레이 룸밀러가 들어가고, 파노라마 썬루프와 보스 스피커 7개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 40만원, 요게 이제 풀옵션이에요. 근데 지금 밸류 플러스만 해도 이 디지털 룸밀러, 이거 타오 같은 거의 9천만원에 가까운 차에 들어가는 옵션, 파노라마 썬루프, 이전에 볼트 EV가 좀 음질이 좀 아쉬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볼트 EUV에 들어가 있는 보스 스피커는 생각보다 훌륭하다고 합니다. 쉐보레에서 가격 정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중간에 애매한 것들 다 빼버리고, 그냥 공격적으로 저렴하게 나올 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싸게 나오고, 타오 같은 차들 있잖아요, 하이컨트리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그런 타겟팅을 안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풀옵션이 바로 4,685만원입니다. 풀옵션이에요. 기본이 아니라 풀옵션. 자, 그럼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수원 기준으로 한 1,3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3,300만원, 뭐 3,500만원의 이 볼트 EUV를 출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66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안에 들어가 있고, 주행 가는 거리, 전기차 중요하잖아요. 무려 403km 주행 가능합니다. 마력으로 따지면 한 201마력 정도가 나오고, 전비가 한 5.5가 나오는데, 이 볼트 EUV의 진짜 큰 장점은요, 저희가 이전에 볼트 EV도 서울에서 전주까지 주행거리 테스트를 했는데, 실연비가 생각보다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아마 403km보다는 한 10%에서 15% 정도 실연비가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게도 한 1700kg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무거운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약간 팀킬인 게, 쉐보레가 볼트 EUV 말고 전기차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볼트 EV가 있습니다. 이 볼트 EUV보다는 조금 더 아담한 사이즈의 작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가 EUV보다는 7.5cm 정도 더 짧고, 전고도 2cm 정도 더 낮습니다. 전장은 무려 16.5cm 정도 더 짧아요. 근데 볼트 EV의 시작 가격이 4,100만원으로 3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너무 좀 크지 않아? 그리고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컬러도 3가지밖에 컬러를 선택할 수가 없는데, EUV는
5가지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디자인은 호불호가 사실 다 있잖아요. 뭐 이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기차라 그러면은 약간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뭔가 남들보다 앞서간 뭔가 그런 느낌, 약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쉐보레가 이전에도 남들이 전기차를 만들지 않을 때도 볼트 EV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주행거리도 나름 길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출시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 EUV를 출시를 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죠. 보조금 받아서 3천만 원 중반에 주행 가는 거리 400km에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만한 차가 솔직히 없잖아요. 외관도 괜찮고, 이제 요 엠블럼 블랙 쉐보레 엠블럼 마크가 들어가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 하면은 또 이야기하는 게 프렁크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볼트 EUV 같은 경우에는 프렁크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이게 프렁크가 옛날에는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한, 왜냐면 전기차이기 때문에 앞에 엔진이 없어, 여기에 뭐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이야 라는 거를 좀 상징성으로 보여주기 위해 프렁크를 든 거지,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막상 전기차 타면서 프렁크를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도 뭐 여유가 있는데 굳이 이 프렁크까지 사용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쪽은 충전구가 위치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요거는 왜 핑크색으로 했을까? 그냥 검은색으로 하지. 이런 거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최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어 손잡이에 크롬 포인트 몰딩이 들어가 있죠. 볼트 EV와 EUV를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전장과 휠 베이스죠. 전장은 무려 16.5cm가 EUV가 더 길고요. 휠 베이스 역시도 7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의 이 뒷좌석을 딱 타보면은 그 차이가 생각보다도 더 크죠. 그리고 후면부의 디자인도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은 3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많은 분들이 야, 볼트 EV 살 바에는 EUV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요게 EUV가 대기가요 살벌해요. 10,000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이 EUV가 60대 미만으로 출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힘든 차 우리가 여러분들께 시승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테일램프가 바깥에는 커버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디테일로 라인이 잡혀 있어서 볼륨감을 주면서도 굉장히 좀 디테일한 그런 세련된 느낌을 많이 받고요. 중간엔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어져 있어서 차의 느낌을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휠하우스와 이 하단에는 무광 플라스틱의 느낌을 줘서 SUV 특유의 그런 좀 투박한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동 트렁크는 빠지지만 이 뒷좌석이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의 용량이 막 엄청 좁거나 작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뭐 짐을 넣고 사용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패밀리카로 타고 다닐 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면은 턱이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지? 전기 배터리가 깔려 있어서 트렁크 공간이 좀 위로 올라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 안에 밑에도 보는 것처럼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어요. 이 안에가 지저분한 짐들을 안쪽에 집어넣고 커버를 닫으면은 깔끔한 거죠. 근데 나는 좀 더 트렁크 공간을 깊게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커버를 빼가지고 안쪽으로 밀어 집어넣으면은 깊게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도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볼트 EV나 낮은 급의 전기차를 타면은 실내 소재가 좀 아쉬웠잖아요. 직물 시트 이런 거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 EUV 같은 경우에는 천연 가죽 시트 그리고 우레탄 소재, 손이 많이 닿는 부분들을 대부분 다 가죽으로 감싸놨기 때문에 보조금 받아서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전기차 치고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운전석은 전동 시트고 조수석은 수동으로 작동을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생각보다 좀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바뀐 부분이 원래 이제 칼럼식 기아였잖아요, 볼트 EV 때. 그리고 이제 뭐 핸들에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차를 세우고 약간 이 핸들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버튼식 기어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이 열선 핸들 들어가고 열선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전에 버튼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이 디스플레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번거롭다,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고객 니즈를 반영을 해서 밑에 버튼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 놨어요. 그리고 핸들도 D컷 핸들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키 누를 수 있는데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컵홀더 2개, 암레스트 중간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홈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죠. 편의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이 디스플레이가 엄청 커졌고, 이게 커졌다고 해도 실용성이 떨어지면은 잘 안 쓰거든요. 반응이 좀 늦는다든지 아니면은 활용도가 낮다든지 이러면 좀 안 쓰는데, EUV 들어가 있는 이 디스플레이 활용도는 생각보다 좋아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카플레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 터치 반응이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요거는 저는 쉐보레 이런 게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아이콘이라고 하죠. 요거를 꾹 누르면 내가 만약에 이걸 잘 안 써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거는 앞으로 당겨 놓는다든지, 요거 핸드폰 이제 어플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어플 앞쪽에 1페이지에 놓고 자주 사용 안 하는 어플 2페이지에 넣어 놓잖아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칸 정도를 사용했는데도 주행 가는 거리가 405km 나오고 평균 전비가 무려 8.2예요. 미친 전비를 자랑한다는 거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등,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근데 이게 단순히 서라운드 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카메라의 화질이 진짜 좋아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2열과 이 바닥이 다 평평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생각보다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2열 시트가 살짝 조금 위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시트의 전반적인 포지션이 좀 불편하진 않아서 그렇게 막 거슬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고 2열에 열선 시트가 추가가 되고요. 이쪽에 암레스트에 컵홀더 2개가 들어갑니다. 요거 빼면은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USB 단자와 C타입 단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포켓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볼트 EUV를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V 때도 생각보다 만족을 했는데, EUV는 EV보다도 전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됐었습니다. 가격도 워낙 괜찮게 나왔고 옵션도 나쁘지 않고, 도심에 타고 다닐 때 이만한 구성에 이만한 가격이라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거 전기차면 50% 할인 얘기하라고 해서요. 예. 전기차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정상이 자, 이런 것도 전기차의 매력이죠. 공용주차장 같은 곳에서는 50% 주차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차감이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EUV를 타고 느낀 점이, 와, 이거는 거의 일반 그냥 내연기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이전에 볼트 EV나 뭐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전기차들은 되게 많이 딱딱했어요. 뭐 BMW i3, 뭐 아이오닉 뭐 이런 것들 타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불편하고 이질감이 느껴졌는데, 지금 나온 전기차를 타면은 그런 이질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부드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기차 특유의 그 밑에 배터리가 깔리기 때문에 살짝 그 울컥거림이라든지 조금 그런 묵직한 느낌, 그러니까 무거운 느낌은 조금 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전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지고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얼마 안 타가지고 느낀 건데, 이쪽 사이드 미러가 참 잘 안 보이는데요? 요거는 이제 광각으로 사이드 미러를 교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잘 안 보입니다, 이쪽이. 원페달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페달을 좀 많이 끄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기차 특유의 그런 이질감을 좋아하진 않으니까, 이게 많이 타본 분들은 이 브레이크를 거의 안 밟아요. 왜냐면 이 원페달을 하면 그냥 이렇게 악셀을 밟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있거나 앞에 차를 세울 일이 있으면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이 거리 앞에서 악셀을 떼면 차가 알아서 씁니다. 이 원페달이 왜 있을까요? 회생제동. 이 회생제동의 이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전기, 배터리에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이 회생제동을 많이 사용하는데,
볼트 EV는 저희가 이제 장거리 주행을 많이 안 해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전기차의 이 회생제동을 끄고 켜고 그러니까 껐을 때와 켰을 때의 차이가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 한 10%, 좀 많게는 15% 정도 주행거리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볼트 EV가 워낙 주행 가는 거리가 좀 길잖아요. 400km 어느 정도 연비 주행하면은 450km까지 나오니까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볼트 EV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 이 위에 패들 시프트처럼 누르는 버튼이 있었거든요. 그걸 누르면 회생제동이 켜져서 브레이크가 이렇게 밟혀요. 이런 식으로 회생제동을 이제 핸들에 달린 패들 시프트로 사용할 수가 있었죠.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요 원페달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처음에만 신기해야지 나중에는 또 이거 누르는 거 번거로워요. 근데 살짝 SUV잖아요, EUV가. 어쨌든 SUV 특유의 전고도 조금 높고 이러기 때문에 소음 부분은 이제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 이전 모델 대비 또 비교를 하면은 많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승차감을 꼭 이제 내연기관과 이제 비교를 한다면 쉐보레 같은 브랜드의 트레이블레이저 아시죠? 트레이블레이저보다도 조금 더 승차감이 부드럽고 편한 것 같아요. 그만큼 생각보다 괜찮은 거죠. 그리고 조용한 그런 소음적인 부분에서는 말리부보다 조금 더 조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스포츠 모드를 두면 나름 201마력이라 엄청 퍼포먼스 주행은 아니지만 도심에서 타고 다닐 때 이 정도 퍼포먼스면은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거 쉐보레 볼트 EV나 EUV는 저희가 처음 타보긴 했지만 EV 탔을 때 항상 느끼는 게 움직임이 전기차 특유의 그런 경쾌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는데 이 EUV도 물론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팩트 있고 진짜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잠깐 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볼트 EV의 스포츠 모드였을 때의 움직임은 굉장히 경쾌하고요. 요게 이제 속도 감음식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핸들이 묵직해져요. 스포츠 모드일 때도 핸들이 좀 묵직해가지고 그런 좀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갔을 때 핸들이 막 이렇게 급하게 털린다든지 혹은 이제 운전자가 운전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스포티하거나 묵직함을 줍니다. 이런 옵션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와, 이게 이 가격에 이 정도 옵션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쉐보레의 가격 정책이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뭔가 구색 맞추는 용도로 되게 많이 트림 가지고 오고 뭐 막 엄청 고민했던 흔적이 느껴지는데 요즘에는 깔끔해요. 싼 거는 더 싸게, 비싼 거는 차라리 옵션 다 집어넣어서 럭셔리하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 만대의 계약이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볼트 EV나 EUV는 지금 홍보도 안 해요. 홍보도 안 하는데 이 정도 계약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다시 이제 쉐보레가 더 공격적인 그런 차들 엄청 나오잖아요. 뭐 이제 새로운 CUV 모델로 전기차도 이제 출시가 됐는데 다시 한번 쉐보레의 부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내려서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요즘에 전기차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뭐 테슬라만 해도 뭐 그냥 1000만 원씩 올리고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차 전기차 살려 그러면 4천만 원 이상은 줘야 되거든요. 5천만 원까지는 줘야 되는데 쉐보레에서 이 볼트 EUV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구성인데 3천만 원 중반이라면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한 번쯤 이 EUV를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볼트 EV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1세대 때도 진짜 훌륭했고 그 시대에 나왔던 전기차들 중에서 훌륭한 쪽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번에 나왔던 볼트 EV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EUV가 상품성이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저랑은 조금 더 이 EUV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큰 차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볼트 EV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파몰에 포켓몬이 찾아왔어요. 요즘 포켓몬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우파몰에도 포켓몬 피규어 방향제가 입점하였습니다. 이거는 촬영용 방향제이기도 하지만 피규어 방향제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피규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피규어로 사용을 해도 될 만큼 퀄리티가 엄청난데요. 메타몽,
마자용이랑 얘는 프린, 거치대인데 거치대 상태로 놔두셔도 되고요. 뽑아서 송풍구에 거치를 하셔도 됩니다. 이 밑에 스티커가 있는데 떼서 이렇게 착 붙이셔서 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뒤로 돌려서 요거를 착 넣어주시고 얘를 그냥 탁 붙이기만 하면은 짜잔 완료. 19,8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포켓몬이 4마리이지만 전설의 포켓몬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향도 대박, 퀄리티도 대박, 가격도 대박.